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꼭 알아야 하는 절차, 잘못하면 수천만 원 세금이 날아갑니다. 오늘은 그 길을 안내해 주실 세무사 김현수님과 함께 합니다. 특히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데 나중에 큰 손해로 이어지는 것들, 예를 들면 부모님 휴대폰을 바로 해지하면 안 되는 이유라든지 장례식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 같은 실전 꿀팁들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꼭 들어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세무사 김현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슬퍼도 멈출 수 없는 절차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꼭 지켜야 할 타임라인이 있거든요. 이걸 모르면 가족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현수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데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꼭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60대 중반의 박영호 씨였는데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지 석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박 씨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만 치르면 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이제야 왔는데 벌써 늦은 건 아닌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있다고요. 사실 박영호 씨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여 년간 세무 상담을 하면서 본 것만 해도 수백 건이 넘어요. 슬픔에 빠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이미 중요한 시기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하면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나게 불어나거나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는 일이 생깁니다.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70대 초반의 정순자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아무것도 모른 채로 6개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세무서에서 상속세 납부 안내문이 날아왔는데 금액을 보고 깜짝 놀라셨죠. 무려 3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었거든요. 정순자 씨는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남긴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하고 적금 조금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느냐고요. 알고 보니 돌아가신 남편분이 5년 전에 자녀한테 증여했던 금액까지 합쳐져서 세금이 불어난 거였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바로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슬픔도 슬픔이지만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사망신고부터 시작해서 재산 파악하고 상속세 신고하고 부동산 명의 이전하고 은행 계좌 정리하고 정말 끝도 없죠. 그런데 이런 절차들을 제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분 중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김민수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형제들과 재산 문제로 1년 넘게 법정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절차를 밟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서로 자기 생각대로만 하다가 꼬여버렸다고 한탄하시더라고요. 변호사 비용만 해도 이미 2천만 원이 넘게 들어갔다고 하시면서요.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상담하면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예요. 많은 분들이 장례식부터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바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병원에서 돌아가셨으면 병원에서 바로 받을 수 있고 집에서 돌아가셨으면 의사를 불러서 받아야 합니다. 이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모든 절차가 시작돼요. 정확한 사망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이 문서가 나중에 상속 재산을 확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사망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건 한 달 안에 꼭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장례식 비용 영수증을 꼭 챙기는 거예요. 장례식장 비용이며 화장 비용이며 묘지 비용이며 이런 것들 말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정도는 인정해 주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73세 이정숙 씨는
남편 장례를 치르면서 영수증을 하나도 안 받으셨대요. 나중에 제가 물어보니까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생각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상속세 신고할 때 공제를 못 받아서 세금을 더 내셔야 했죠. 이정숙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와서 알아도 소용없잖아요 하면서 아쉬워하셨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계셨는지 어떤 빚이 있는지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부모님이 평소에 자녀들한테 재산 이야기를 잘 안 하시잖아요. 통장이 어디 있는지, 부동산이 뭐가 있는지, 보험은 들어놨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만났던 60대 후반의 최영수 씨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최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집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서랍 속에서 통장을 발견했대요. 그런데 그 통장에 무려 5천만 원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최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평생 돈이 없다고 하셔서 용돈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이렇게 큰 돈을 모아두고 계셨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만약 그 통장을 못 찾았으면 그 돈은 그냥 은행에 잠자는 돈이 됐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체계적으로 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 이용하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부동산이며 예금이며 보험이며 자동차며 심지어 세금 체납까지 다 나옵니다. 이 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 정말 유용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부모님 휴대폰을 너무 서둘러서 해지하지 마세요. 제가 보통 상담할 때는 1년 정도는 유지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휴대폰에 부모님의 추억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사진도 있고 문자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소중한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부모님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지 이런 게 휴대폰 문자나 통화 기록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아는 50대 중반의 한상민 씨는 아버지 휴대폰을 유지했다가 큰 도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6개월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한테 3천만 원을 빌렸던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연락이 온 거죠. 한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만약 휴대폰을 일찍 해지했으면 그 돈은 영영 못 받았을 거라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꼭 챙겨야 할 핵심 절차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까요? 제가 20여 년 동안 세무 상담을 하면서 봤던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니까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먼저 사망 직후에 해야 할 기본 절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아까 서론에서 사망진단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담당 의사가 바로 발급해 주는데 집에서 돌아가시면 좀 복잡해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하고 거기서 의사가 사망 확인을 한 다음에 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있거든요. 제가 작년에 상담했던 68세의 강미선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집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대요. 일단 119를 불렀는데 구급대원들이 와서 보더니 이미 돌아가신 지 시간이 좀 지났다면서 경찰을 불러야 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조사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모시고 갈 수 있었다고 해요. 강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막막했는데 이런 걸 미리 알았으면 덜 당황했을 텐데요 하면서요. 사망진단서를 받으셨으면 그 다음은 사망신고예요. 이건 반드시 한 달 안에 해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서 사망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사망진단서하고 신고하는 사람 신분증이에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전산으로 확인되니까 따로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바로 장례식 비용 영수증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쓴 돈이며 화장장 비용이며 묘지 구입 비용이며 이런 것들을 다 모아두셔야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상속세 신고할 때 이 비용들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보통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는 인정해 주니까 세금을 그만큼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 정말 유용한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이거 하나만 신청하면 돌아가신 분의 모든 금융 재산과 부동산과 자동차와 세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만났던 71세 박정임 씨 사례를 들려드릴까요? 박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했는데 깜짝 놀랄 일이 있었대요. 남편 명의로 된 작은 토지가 경상도 시골에 있었던 거예요. 박 씨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런 땅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젊었을 때 투자 목적으로 샀다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시가로 따지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땅이었는데 만약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갔을 거예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휴대폰 관리예요. 많은 분들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바로 휴대폰을 해지하시는데 저는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권합니다. 최소한 1년은 유지하세요. 왜냐하면 첫째로 부모님의 소중한 추억이 거기 담겨 있잖아요.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문자 메시지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정말 그리울 때가 있거든요. 둘째로 채권 채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빌렸는지가 문자나 통화 내역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로 부모님의 사망 소식을 모르는 지인들이 연락 올 수 있어요. 특히 명절이나 기일 같은 때 연락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2년 전에 상담했던 59세 김영희 씨는 어머니 휴대폰을 유지한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개월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는데 어머니한테 2천만 원을 빌렸던 사람이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내용이었대요. 김 씨는 어머니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준 줄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모르고 있다가 그제야 연락이 온 거였죠. 김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말씀대로 휴대폰을 유지하길 정말 잘했다고요. 이제 정말 중요한 상속세와 증여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년 이내의 증여분까지 다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동안 자녀한테 준 돈이나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상속재산에 포함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5년 전에 아들한테 1억 원을 증여했다고 칩시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1억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세금이 계산되는 거예요. 이미 증여세를 냈더라도 상속세 계산할 때 다시 포함됩니다. 물론 이미 낸 증여세는 나중에 빼주긴 하지만요. 제가 작년에 만났던 63세 이상호 씨가 이것 때문에 큰 낭패를 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세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7년 전에 이 씨한테 전세 자금으로 2억 원을 증여했던 게 문제였어요. 이 씨는 그때 그냥 빌린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증여로 본 거죠. 결국 그 2억 원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내야 했어요. 이 씨가 저한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차용증이라도 써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하면서 후회하셨어요. 그래서 부모님 생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증여인지 차용인지 명확히 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차용이면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이자도 주고받은 기록을 남겨두세요. 그래야 나중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부동산 평가와 세금 신고 전략도 정말 중요해요. 상속 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통 제일 크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상속세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간단해요. 최근 6개월 이내에 같은 단지에서 거래된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토지나 상가 건물은 좀 복잡해요. 이런 경우는 감정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감정평가사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평가를 받아보고 유리한 걸 선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제가 올해 상담했던 74세 정명자 씨 경우를 말씀드릴까요?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감정평가에서는 15억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정 씨가 다른 감정평가사한테 다시 받아보니 12억 원이 나온 거예요. 3억 원 차이가 난 거죠. 이렇게 되면 상속세도 억 단위로 차이가 나거든요. 정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여러 군데서 평가받아보라고 하셔서 정말 다행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전략이 있는데요. 상속세를 줄이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속세를 적게 내면 나중에 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뭐가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곧 팔 계획이 있다면 상속세를 좀 더 내더라도 높게 평가받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양도세가 줄어들거든요. 반대로 오래 보유할 계획이면 상속세를 줄이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복잡한 계산은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세무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드리면 어떤 게 더 유리한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겠네요. 만약 부모님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아예 상속을 안 받는 거고, 한정 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걸 안 날로부터 3개월이에요. 이 기간을 놓치면 무조건 단순 승인한 걸로 간주되어서 빚까지 다 물려받아야 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만났던 56세 최진수 씨는 이걸 몰라서 큰 손해를 봤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업하다가 진 빚이 3억 원이나 있었던 거예요. 재산은 집 한 채뿐인데 그것도 1억 원 정도밖에 안 됐고요. 최 씨가 상속 포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미 넉 달이 지나서 할 수 없었어요. 결국 2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죠. 최 씨가 저한테 울면서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조금만 일찍 알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요 하면서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여 년 동안 세무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슬픔에만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슬픈 건 당연합니다. 평생 함께 하신 부모님이 떠나셨는데 어떻게 안 슬프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들을 미루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저를 찾아오신 67세 홍순희 씨가 딱 그런 경우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1년이 넘어서야 저한테 오셨는데요.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계셨대요. 홍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하루하루 보내기도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세무서에서 계속 연락이 오고 은행에서도 연락이 오니까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홍 씨는 상속세 신고 기한을 넘겨서 가산세를 물어야 했고 상속 재산 정리도 제대로 못해서 가족들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홍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조금만 일찍 움직였으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텐데 너무 후회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일단 기본적인 절차부터 차근차근 밟으시라는 거예요. 사망진단서 받고 사망신고하고 장례 비용 영수증 챙기고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제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부모님이 어떤 재산을 남기셨는지, 어떤 빚이 있는지 확실히 알아두세요. 그래야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할 수 있고 상속세도 제대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72세 김정숙 씨는 이 과정을 정말 꼼꼼히 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저한테 연락하셔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셨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하나하나 진행하셨죠. 안심상속 서비스로 재산을 조회하니까 남편이 1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이 하나 나왔대요. 보험금이 5천만 원이나 됐는데 김 씨는 그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김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숨어있던 재산을 찾을 수 있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요. 세금 전략도 정말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혼자서는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세무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을 해주면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게 가족 간의 소통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 문제로 형제들이 싸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서로 의심하고 오해하면서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고 함께 의논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상담했던 60대 초반의 박상철 씨는 이런 면에서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대요. 안심상속 서비스 결과를 다 같이 보면서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어떻게 나눌지 의논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문서로 남겨서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했고요. 박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엔 좀 번거로웠지만 이렇게 하니까 형제들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진행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서로 의심하거나 오해하는 일이 없습니다.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재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우리나라 정서상 자녀가 부모님한테 재산 이야기를 꺼내면 욕심 많은 자식으로 보일까 봐 걱정되잖아요. 하지만 이건 욕심이 아니라 준비예요. 나중에 혼란을 막기 위한 현명한 준비죠. 제가 아는 58세 이영미 씨는 어머니가 70대 후반이 되셨을 때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냈대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미리 좀 알려주세요 하고요. 처음엔 어머니가 기분 나빠하셨는데 이 씨가 계속 설득하니까 결국 통장이 어디 있고 부동산 서류가 어디 있고 이런 걸 다 정리해서 알려주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 씨는 아무 혼란 없이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었다고 해요. 이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용기 내서 어머니와 이야기하길 정말 잘했다고 지금도 어머니한테 감사하다고요. 만약 그런 준비가 없었으면 정말 막막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휴대폰 유지하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걸 놓치시는데 부모님 휴대폰은 최소한 1년은 유지하세요. 가장 저렴한 요금제로 바꿔서라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의 추억도 지킬 수 있고 혹시 모를 채권 채무 관계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작년에 만났던 69세 최명희 씨는 아버지 휴대폰을 유지한 덕분에 정말 뜻밖의 도움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0개월쯤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아버지의 군대 동기였대요. 그분이 40년 전에 아버지한테 돈을 빌렸는데 그동안 연락이 끊겼다가 이제야 찾았다면서 원금에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을 갚겠다고 한 거예요. 최 씨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최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휴대폰 유지하라고 하셔서 귀찮아도 계속 유지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 같다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삶과 추억을 이어받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돈이나 세금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부모님이 남기신 것들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올해 초에 만났던 75세 한영자 씨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 정리를 하다가 남편이 평생 모은 우표 컬렉션을 발견했대요. 시가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였지만 한 씨는 그걸 보면서 남편의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젊었을 때부터 하나하나 모은 우표들을 보니까 남편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새삼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씨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남편이 남긴 진짜 유산은 이런 거였구나 싶다고요. 그래서 그 우표들을 팔지 않고 손자들한테 물려주기로 했대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당장의 절차와 세금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남기신 삶의 흔적들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상속이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먼저 사망진단서를 받고 사망신고를 하세요. 장례 비용 영수증을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세요. 휴대폰은 바로 해지하지 마시고 1년 정도는 유지하시고요. 상속세와 양도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하세요. 이 모든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 이런 복잡한 일들을 처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잘 알아요. 하지만 이런 절차들을 제대로 밟아야 부모님의 마지막 뜻을 제대로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미리 알고 준비하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많이 찾아뵙고 말씀도 많이 들어드리세요.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가 제일 그리워집니다. 제가 세무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례를 봤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자녀들이에요.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자주 찾아뵐 걸 하면서 눈물 흘리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후회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세무사 김현수 선생님께서 알려주신 내용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여러분도 상속 문제에 대해 확실히 아시는 스마트한 시니어가 되신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세금 폭탄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다 아시잖아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아시고, 휴대폰 유지해야 하는 이유도 아시고, 장래 영수증 챙기는 것도 아시고요. 이런 정보를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거예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당하는 것보다 알고 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확실히 느끼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지혜를 나눠주시면 그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연구소 채널은 앞으로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꿀팁들을 계속 연구하고 전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무료로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또 좋은 전문가님 모시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